오늘은 우리가 개체관계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개체관계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모델링 과정에 나타나는 그런 애로점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을 개체로 추출하고 무엇을 관계로 속성하고 관계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어떤 개체나 관계에 대해서 무슨 속성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어떤 가상적인 현실을 컴퓨터에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가상적인 현실을 컴퓨터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현실을 구현할 것인가를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그려진 이런 가상적인 현실을 컴퓨터에 이제 나타내는 거죠. 컴퓨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어떤 작동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이제 가상적인 현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가상적인 현실 속에는 어떤 구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그 가상적인 현실을 구성하는 구성물, 이 구성물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뭐 개체관계 모형에서는 개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객체 모델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체가 있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여기에 잘 안 보이네요. 단어가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실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럼 이런 구성물들, 개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에 어떤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죠. 그러면 무엇이 가상적인 현상 속에서 존재하고, 예를 들면 가상적인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현한다. 그러면 그 학사관리 시스템 안에는 누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 정보 시스템 안에 들어서 학생이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그 학생에 대한 누군지도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상적인 시스템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학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나 단과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 사이에 뭐가 발생합니까?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학생이 뭐 대학에다가 등록금도 납부하고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강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다 듣고 나면 학점도 부여받고 그런 이제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활동이나 거래 또는 그 개체들 사이에 그 정보를 저장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나 거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남한테 어떤 형식으로 전달돼야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프로그램이라고,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정보 시스템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응용 프로그래밍하고 응용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나 응용 프로그램에 구현된 정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러면 어떤 가상적인 현상 속에서 어떤
개체나 실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거래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예를 들면 정보 시스템은 그러니까 뭐 요새 하는 단어로 하면 IT 기술을 사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거를 오프라인에서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연극이나 영화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학 생활에 대한 무슨 연극을 한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그 대학을 그대로 무대에다 옮겨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대학을 어떻게 가상화해서 그 대학을 나타내는 어떤 가상적인 현실을, 가상적인 캠퍼스를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무대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에다 뭐를 만드는 거죠? 어떤 가상적인 대학 교정을, 대학 캠퍼스를 가상적인 대학 교정, 대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정보 시스템에서는 어디에다가 나타내는 거죠? 컴퓨터에다가 어떤 가상적인 대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제 학생들의 학교에서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걸 이제 연극으로 나타내는 거고, 연극 무대 그 좁은 공간 안에 가상적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나타내면 우리가 뭐 사용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처럼 저런 컴퓨터 시스템에 그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때 국어시험 공부하면서 시나리오라든지 뭐 희곡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를 했겠지만, 그럼 시나리오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근데 시나리오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은 뭡니까? 앞에 누가 행동하는지,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홍길동 하고 난 뒤 뭐 길동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누가 있어요? 구성물, 그 개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뭐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연극을 실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이 적당히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으로 이제 해볼 것처럼 이제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학생들은 입학을 한다. 입학한다는 걸 알죠. 근데 이제 뭐 입학이 뭘 의미하는 건지, 등록금을 뭐 내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야 되겠지만, 이번은 먼저 이제 한번 해보는 시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해서 중요한 데이터만 포함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할 때 뭐 학부라든지 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 학부나 학과를 평생 그대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전과, 그러니까 학부나 학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꿀 수도 있고, 과목들을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는데 전공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복수 전공도 선택할 수도 있고, 제2전공, 제3전공, 그 다음에 연계전공, 무슨 연계전공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뭐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내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활동이나 외부대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진대에 나가서 상을 탄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난 뒤는 이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요새는 특히 이제 뭐 취업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대학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요즘은 특히 이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도 관심이 많고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어느 회사를 취업했느냐 또는 무슨 회사를 창업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과목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죠. 과목도 뭐 학과나 학부에서 아니면 뭐 학부장이나 뭐 학장이 어떤 과목을 개설할 것이다 해서 이제 학사 과정을 뭐 편성을 하고 뭐 그걸 결정을 하고 뭐 교과 과정 개편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그 가상적인 현실을 이제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과목들은 그냥 이미 누군가가 이미 과목 목록을 이미 만들어 놨다. 그래서 과목들이 이미 있다고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변경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과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과과정 개편안을 올리고 그 교과과정 개편안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사위원이 누구고 뭐 몇 월 며칠자에 교과과정이 개편이 됐고 그래서 어떤 과목이 다음 연도부터 뭐 이제 개설이 될 것이다 하고 결정하는 것 등은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범위 밖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현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처럼 뭐 과목의 교과과정 편성이라든지 교과과정 변경이라든지 뭐 과목을 어떤 과목이 개설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시스템 범위에 바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시스템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 시스템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졸업한 선배들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외부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서 이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 시스템 범위잖아요. 그래서 일을 맡긴 쪽에서는 시스템 범위를 가능하면 넓게 하려고 그러고 일을 맡아서 해주는 쪽에서는 가능하면 좁혀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 범위 같은 거는 사업 계획서 안에 이미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돼 있으면 그 시나리오로부터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개체하고 관계하고 그다음에 속성들, 그다음에 뭐 개체의 주키, 뭐 그다음에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외래키는 맺어지니까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개체라든지 관계라든지 속성이라든지 대부분의 것이 우리가 한글로 아니면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로 작성하다 보면 대부분이 명사예요. 동사 나는 학교를 간다는 것이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이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 뭐 홍길동이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홍길동이를 모델링 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홍길동이는 개별적인 개체예요. 개별 개체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인스턴스 또는 개별 개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홍길동이는 개별 개체이고 똑같이 개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다음에 학생은 뭐예요? 학생은 개체 유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체 유형을 찾아내느냐, 개별 개체를 찾아내느냐 하면 뭘 찾아내는 거죠? 개체 유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개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실제 모델링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개별 개체들을 그냥 찾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개체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찾아낸 개체 유형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테이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테이블 안에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개별 개체를 모델링을 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죠. 홍길동이는 결국 뭘로 되느냐 하면 테이블에 레코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만약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개체를 이제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의 개체는 이제 개체 유형인 거죠. 개체를 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뭐 과목을 수강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건 나중입니다. 일단 학생을 찾아낸 거죠. 그럼 이 학생에 대해서 나중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학생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생 테이블이. 그래서 그 칼럼들이 여러 개 있겠죠. 이 학생의 뭐 주키로서 학번을 주키로 하고 뭐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소,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연락처 이런 속성들을 이제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에 학번이 주키고 칼럼이 4개인 이런 테이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그러면 여기에 이름에 홍길동인 레코드가 한 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거는 개별 개체는 결국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레코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절대 개별 개체를 개체로 모델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가 개체냐? 개체관계 모델링 쓰면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 내지는 대학교는 개체가 될 수 있죠. 대학 또는 대학교는 개체가 될 수가 있는데 국민대학교는 하나의 그 대학이라는 개체 유형의 하나의 원소, 즉 개별 개체가 개별 개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속성, 예를 들면 학부명,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부명, 학부라는 개체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라는 개체가 있으면 그게 학부명이라는 게 속성이고, 경영학부 또는 경영정보학부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학부명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칼럼의 학부명이 칼럼이 되는 거고 경영정보학부는 그 레코드에서 들어가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개체하고 속성을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오는데 공급사가 있어요. 그럼 그 공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개체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사오는데 그 물건의 공급사가 하나만 있고 그 공급사에 예를 들면 이름만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품의 속성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아까 이제 했던 학생 개체에 대해서 그걸 지워버렸네요. 지우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학생이 있으면 학번이 주키고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근데 이 학생이 어느 학부에 소속되어 있냐 아니라고 해서 소속 학부명
하면 이 학부 이름만 알고 싶으면 이 학생의 속성으로 포함시켜도 돼요. 그런데 이 학부 이름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학부의 정원이 몇 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부의 예를 들면 학부가 개설된 개설 연도가 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학부라는 개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학부명이라는 속성도 들어가고, 이게 주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의 정원이 몇 명이냐, 이런 다른 속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밑줄을 꺼서 이게 마치 주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주키는 아닙니다. 그냥 속성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나타낼 때 그 정보를 속성으로 나타낼 거냐, 여기에 있는 소속 학부명에서 속성으로 나타낼 거냐 또는 별도의 개체로 나타낼 거냐 하는 판단 기준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개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개체로 나타내요. 여러 가지를 이제 알고 싶을 경우에는, 근데 그 대상물에 대해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만을 알고 싶을 때는 속성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사 명만 알고 싶다 또는 공급사의 전화번호만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걸 속성으로 이제 포함시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개체로 포함을 시키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학생이 어떤 학부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학생하고 학부 사이의 관계에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학생이 학생 소속 학부, 학생 학부 소속이라는 그런 이제 관계를 하나 맺어줘서 한 학부에는 여러 학생이 소속되고 학생은 한 학부에만 소속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관계로 맺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개체로 표현할 것이냐 속성으로 표현할 것이냐. 만약 어떤 정보가 다른 개체로 표현되면 그 개체에 대한 정보는 이 해당 개체만 표현되고 지금 우리가 모델링 하고자 하는 개체에서는 포함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정보는 예를 들면 학생이 어느 학부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학부 소속 이런 이제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와 그 속성을 이제 또는 관계를 이제 어떻게 식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개체관계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로부터 뭘 찾아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명사들 또는 동사형 명사, 대출, 이런 거죠. 수강,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형 명사라는 건 동사인데 명사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수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구매,
또는 뭐 판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명사처럼 구매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구매하다가 아니라고 구매하는 활동 자체,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동사형 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난 뒤 그것이 개체인지 또는 속성인지, 그 다음에 또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개체관계 모델링의 가장 첫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